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난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측에서 항변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감사원의 감사야말로 조작 감사다 이거였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박 내지 협박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계 조작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는데 해당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발표에 대해 문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통계조사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이가 한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조작이 성립된다면서 전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감사원이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박과 협박을 가했다 이런 것인데요. 뭐든 지들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 검찰이 피의자를 협박했다,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떠들어 놓고 보는 나쁜 습관들이 이번 통계조작 감사원 발표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사령탑이 돼서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까지 모든 통계 유관 기관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동안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정부 청와대 참모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사이제는 통계 조작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과 조사원들이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원치 않게 통계를 조작하면서도 그 불법성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 조작의 내막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작을 하면서도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 그 기록들을 남겼다는 건데요. 감사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기록이 수천 쪽 분량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들이 통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층의 반응과 분위기 그리고 하달된 지시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 이들은 각 고위 관리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감사원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가 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소명이 필요했다는 것인지 이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단 조사원들까지 국토부로 호출됐다고 합니다. 몇 명이 시범적으로 호출된 뒤에는 호출하겠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도 압박수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부동산원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는 국토부 관리 누구누구에게 오셔서 보고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고 부동산원 본사도 지사 조사원들에게 특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참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조작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진술한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은
한두 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1,100여 명의 직원 중에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여기에 더해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부동산원 노조가 직원들이 통계 조작 요구에 시달리자 경찰에 이를 제보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조의 제보를 받은 경찰 정보관이 부동산원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보고했고 이 내용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전달이 됐지만 청와대가 이를 깨끗이 뭉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령을 확정 판결받은 최강욱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수많은 관련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통계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계 조작의 맨 위에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통계 조작을 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도 청와대였고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국토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려도 결국 이게 청와대로 갔고 청와대가 이를 뭉갰으니 문재인 정권 내내 이 통계 조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최강욱을 별도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통계 조작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한 통계 조작 이거 하나에만 국한돼서 바라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계 조작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조사 중 가장 주목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2달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인데요. 감사원은 부정적 여론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을 늦추고 주택통계 사전보고 및 조작 범위를 서울 매매에서 수도권 매매로 확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 기간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감사원이 제시한 건 2020년 2월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입니다. 그의 정부는 서울 투기과열 지구 내 9억 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20%로 제한한 2019년 12.16 대책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등 수도권 내 9억 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수원, 성남, 안양, 의왕, 용인 등 수도권 내 20여 개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부안을 회의에 들고 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규제 지역은 수용성이라고 불린 수원, 용인, 성남 벨트였고 이곳들은 당시 21대 총선의 접전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정부는 회의 나흘 뒤 수원과 안양 5개 지역만 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즉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방안이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민주당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부동산원 통계 로그 기록을 통해 선거 기간 수도권 매매 변동률이 낮춰진 조작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통계 조작 사건이 선거에 의도적으로 활용됐다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0년 10월 감사원이 참고로 당시 감사원장은 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죠. 당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증거인멸로 구속이 되자 국토부의 분위기도 술렁했다고 합니다. 실무진들 사이에선 국토부판 원전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문재인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을 문재인을 빼고선 절대 논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